사랑합니다. 과학답안지 양원입니다. 2021년에 촬영하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완자 대단원 네 번째 단원 환경과 에너지 중 두 번째 중단원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마지막 단원이 되겠네요. 네 번째 단원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 366쪽 가보도록 하지요. 미래의 지속 아니구나. 네,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 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래요. 지속 가능하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뭐냐면 신에너지나 재생 에너지를 합쳐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쓰지 않던 에너지요. 뭐 수소, 연료전지, 석탄을 액체화, 기체화 해서 쓰는 거예요. 재생 에너지는 계속 또 쓸 수 있는 거, 쓰고 또 쓸 수 있는 거.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폐기물, 바이오, 생물이요. 뭐 옥수수 키워가지고 거기서 알코올 만들어서 연료로 쓴다, 이런 거죠. 자, 장점은 환경 문제가 거의 없어 친환경적입니다. 재생 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하니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습니다. 예, 좋네요. 단점이 있겠죠.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대부분 화석연료를 이용한 화력발전보다는 효율이 낮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라는 얘기네요. 자, 연료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는 뭐냐면 산화환원 반응, 연료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 이걸 연료전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자동차, 그 중에 이제 수소차 있잖아요. 연료전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액체화 시켜가지고 꽉꽉 눌러서 자동차에다가 수소 충전을 해요. 수소를 넣어줍니다. 공기의 78%가 질소고 21%가 산소니까 이제 자동차가 공기 중에 있다면 산소는 공기 중 21%가 산소니까 산소가 들어올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금속이 있는데 여기 수소를 넣어요. 그럼 수소가 이온화가 됩니다. 일부 수소에서 전자가 빠져나오고 전자가 빠져나온 수소 이온이 여기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죠. 여기서 수소 이온하고요. 수소 이온하고 산소가 만나면서 물이 되어서 빠져나가요. 물이 되어서. 네, 공기 중에서 이렇게 뭐가 나오는데 계속 물이 나와요. 물이. 그러면서 이 전자가 전선을 통해서 이동하거든요. 그때 이제 불이 켜지는 거죠. 뭐 기본적인 원리는 이러합니다. 전자를 잃고 얻고 요거를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죠. 요 산화환원 반응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거, 요걸 활용한 게 연료전지예요. 자, 장점 볼까요? 최종 생산물로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물만 나옵니다. 환경오염 물질 거의 없네요. 연료전지에서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되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좋군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수소의 생산 비용이 비쌉니다. 지금 또 수소는 가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터지는 성질이죠. 효율적인 수소 저장 기술,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자, 맞아가겠습니다. 예, 물의 전기 분해와 연료전지 실험, 뭐 여기 백탄, 석탄 같은 건데 흰색 뭐 이런 거 백탄이라고 합니다. 탄소 두 개 위쪽을 알루미늄 방으로 감쌌어요. 수산화줄 수용액, 전류가 흐르는 용액, 전해질을 녹인 물에다가 전해질 수용액에다 담궜습니다. 건전지에 연결을 했죠. 플러스 극에서 산소 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 기체가, 전기분해가 됐네요. 물에 전기분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난 후에 이렇게 전원을 많이 넣었어요. 건전지를 뗐대요. 그리고 전구를 넣었죠. LED를 넣었어요.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을 하면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불이 켜진대요. 이 수소 산소 반응에서 물이 생성되는 과정, 이거 똑같죠? 제 연료전지랑 똑같죠? 이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하니까 전기 에너지가 발생해서 불이 켜진다 라고 하네요. 네, 연료전지 실험이었군요. 네, 그리고 조력발전 볼까요? 수력발전하고 똑같은데 밀물 때 이제 댐에다가 물을 가둬요. 그리고 썰물 때 이렇게 수력발전처럼 댐을 열어가지고 물을 흘려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네, 조력발전이었고요. 장점은
예, 저렴하대요. 좋네요. 뭐 밀물 썰물 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쓸 수 있고요. 단점이 뭘까요? 항상 돈 문제군요. 건설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장소가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 서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갯벌 파괴돼서 생태계 혼란을 줄 수가 있네요.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파력 발전 보겠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이렇게 시멘트로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파도가 치면 공기가 훅훅 한 번씩 압축이 되거든요. 그럼 전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장점은 뭐냐면 연료비 안 들죠. 뭐 그렇죠. 바람 불면 해류도 흐르고 파도도 발생하고 하는 거니까요. 조그만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수력 발전을 조그만하게 한 건 소수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파력 발전이었고요. 방파제로 활용도 할 수 있네요. 환경에 미친 영향도 좋고 좋은데요. 좋은데요. 자, 단점 기후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약하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단단한 시멘트로 만들었어도 쉽게 부서집니다. 물 한 방울만 똑똑 떨어져도 바위에 구멍이 뚫리잖아요. 얘도 많이 이렇게 손상이 되나 봐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발전입니다. 태양 열 발전, 오목거울로 열 받아서 물 끓여가지고 수증기로 전기 만드는 거고요. 지열 발전, 지열로 일본은 이런 거 괜찮겠네요. 그 뜨거운 지하수, 수증기 뭐 이런 걸로 화산지대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소수력 발전, 좀 강이나 하천에서 물의 낙차를 이용합니다. 좀 수력 발전을 조그맣게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에너지 공급, 친환경 에너지 도시,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도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래요. 에너지 공급은 지붕에 태양 전지판 놓고요. 그리고 열 병합 발전소에서 폐기물 태워갖고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 볼까요? 빗물 저장하고요. 옥상 정원 만들고요. 좀 더러운 물을 정화해서 먹지는 않고 씻지는 않고 화장실에서 물 내릴 때 쓰고요. 주거용 공간은 남쪽으로 배치하고 남향 중요합니다. 열교환기가 부착된 환풍기 설치하고요. 열교환기가 부착된 건물 외벽에 고효율 단열재, 채광 잘 되는 3중 유리창, 2중 유리창을 넘어서 3중 유리창 쓰고요. 교통정책입니다. 도로는 보행자, 자전거 통행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러면 이제 모든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에게 우선권을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좀 힘들겠네요. 차 좀 불편해서 안 가지고 다니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은. 넘어가죠. 적정 기술입니다. 딱히 대단한 기술이 아닐지라도 적정 기술, 좀 과학기술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 지역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또 친환경적이고 대규모 사회기관 시설 필요하지 않고 생명 빨대, 요거 우리나라는 그런데 좀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 되게 많다라고 합니다. 큐드럼, 멀리서 물을 떠와야 되거든요. 그럼 많이 떠오지도 못하고 되게 힘들거든요. 이 드럼통을 도넛처럼 만든 거죠. 물 담아놓고, 이거 뭐 딱히 대단한 기술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삶의 질 향상은 되게 커지는 거예요. 페트병 좋고, 낮에 집 안에 불을 안 켜도 되는 거죠. 전기가 없어도 낮에 집 안에서도 어느 정도 페트병하고 물을 넣으면 어느 정도 밝게 지낼 수 있습니다. 페달 세탁기, 와카 워터탑, 항아리 냉장고, 와카 워터탑이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그물에 닿으면 생기는 물방울을 모아 이용한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넘어가죠. 항아리 냉장고는 물의 기화를 활용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와카 워터탑. 자,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해서 이용하거나 햇빛, 바다, 바람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죠. 그리고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한다. 요건 재생 에너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석탄의 액화가스와 이건 신에너지, 안 쓰던 방식이니까 그럼 합쳐서 신재생 에너지. 연료의 화학 반응을 통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연료 전지였죠. 수소와 산소의 산화하는 반응. 수소 연료 전지에서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것과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뭘까요?
전기에너지, 열에너지 발생. 설마 물? 물? 예, 반응물은 물이었죠. 수소 이온과 산소가 만나가지고 물이었습니다. 물인 것 같아요. 밀물, 썰물 때 생기는 해수면 높이차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 요게 그 수력 발전처럼 바닷물을 쓰는 거. 조력 발전. 파도가 칠 때 해수면은 이건 파력 발전이죠. 그리고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 공동체의 필요 및 환경 조건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기술, 적정 기술.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실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적절한 게 중요하죠. 잘한다기보다는 뭐 되게 뛰어나다라기보다는 어마무시하다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때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 행동, 적절한 기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잠깐 딴 얘기였고요. 수소연료전지요. 마이너스 극에 공급하는 물질, 수소죠, 수소. 반응 후에 생성되는 물질은 물이죠, 물. 그리고 조력 발전, OX 퀴즈입니다. 밀물과 썰물로 인한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예, 조력 발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에너지원이 고갈될 염려가 없고 조력 발전이요. 환경 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죠. 근데 갯벌이 파괴되어 해양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는 있습니다. 555였고요. 그리고 3번 파력 발전이요. 파력 발전. 파력 발전의 원리입니다. 파도가 칠 때 해수면이 움직여 발전소 안에 터빈, 공기가 압축될 때 생기는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죠. 공기 흐름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파력 발전이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도시 설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술 OX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지붕에 태양전지 설치하면 좋죠. 건물 외벽에 고효율 단열재 좋죠. 모든 도로는 이게 아니었죠. 통행자에게, 자전거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4번에 55X 넘어갑니다. 내신 만점 문제 보죠. 1번 신재생 에너지랑 좀 거리가 먼 거. 자원 고갈 염려가 없다. 신에너지는 고갈 염려가 있고요. 재생 에너지는 그러합니다. 좀 대부분 에너지 효율이 낮아서 좀 문제가 되죠. 재생 에너지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거리가 먼 게 4번. 아직은 좀 경제성이 떨어져서 기술이라기보다는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림은 수소연료전지의 원리를 나타낸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수소연료전지. 여기 수소라고 써있죠. 기억은 수소, 니은이 산소입니다. 반응 후 생성물로 물하고 이산화탄소는 아니에요. 물만. 연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3번 문제 보죠. 그림은요. 최근에 많이 연료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버스입니다. 옳지 않은 건데요.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 문제 없죠. 일단 없어요. 선생님 수소를 그럼 포집할 때는 넘어가죠. 우리 수소 포집 문제는 지금 책에 안 나왔으니까 일단 요거 전기를 쓸 때 자동차 내에서 환경 오염 문제가 없다에 대해서만. 자, 수소를 연소시켜 전기 에너지 연소 아닙니다. 연소 아니죠. 그 산화환원 반응 시키는 거예요. 수소하고 산소를 화학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에 2번. 4번입니다. 예. 그림 가는요. 건전지 이용해서 전기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온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한 10분 정도 지난 후에 건전지 떼고 LED 달았더니 불이 켜지네요. 옳은 겁니다. 가의 플러스극에서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플러스극에서. 그냥 잘 모르겠어요. O2-니까 플러스극으로 H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극으로 외우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극에서 수소가 발생합니다. 외우시고요. 중학교 때 외웠죠? 나의 발광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생긴 것입니다. 맞아요. 나 반응은 가 반응, 전기분해 반대가 연료전지입니다. 그러면은 5번이고요. 5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의 시화호 조력발전소입니다. 조력발전소.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지요. 소규모 개발할 수 있고요. 어느 바다에서나 아닙니다. 소규모도 좀 아니고요.
어느 바다에서나는 아니에요. 좀 만족 안조 차이가 커야 돼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요.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죠. 해양 생태계의 갯벌에 영향을 줍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클수록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지요. 네, 5번이었습니다. 아이고야. 5번에 5번이었고요. 6번입니다. 파력발전소입니다. 발전량이 기후에 관계가 있습니다. 바람이 셀 때, 약할 때, 파도가 강할 때, 안 강할 때요. 발전시설을 여기를 시멘트 구조물을 방파제로 쓸 수 있고요. 파도가 칠 때 생기는 해수면 높이 차이로 공기를 압축해서 터빈을 돌립니다. 4번. 6번에 4번. 그리고 7번.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을 기준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가나다가 조력, 지열, 태양광 중에 하나인데요. 바람의 운동을 이용하는가? 태양광 아니고 지열 아니고 조력 발전? 아니야, 이런 거 아닌 거 많죠? 아이고야. 자, 다시 죄송해요. 여기 위에서부터 보죠. 에너지 근원이 태양 에너지인가? 아니요. 면 지열 발전이네요. 지열 발전하고 태양광. 해양 에너지를 이용하는가? 없죠? 이상한데요. 조력 발전. 죄송해요. 제가 막 헛소리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근원이 태양 에너지인가? 태양광 발전 아닌가? 요거 이제 달의 인력이요. 조력 발전. 지구 내부 에너지요. 지열 발전. 해양 에너지를 이용하는가? 조력 발전.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막 헤매고 있었어요. 바람의 운동을 이용하는가? 풍력 파력 발전. 아니요가 태양광 발전. 예, 죄송합니다. 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헤매고 있었네요. 자, 8번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야죠. 뭐 좋다 싶은 거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열 손실 줄여 건물의 실내 온도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최소화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이용해갖고 환경 문제랑 에너지 문제 함께 해결해야죠. 예, 좋다 싶은 거 다 답으로 쓰시면 돼요. 8번에 5번, 9번입니다. 적정 기술에 해당하는 예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생명빨대, 큐드럼, 페트병 전구, 옳은 건데요. 대규모의 사회 기반 시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사회 공동체의 정치, 문화, 환경 조건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해당 지역에서 가능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 기술이에요. 4번.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의 원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연료 전지의 전체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이거 뭐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물 됐다고요. 맨 처음에 수소 넣죠. 산소 넣죠. 결국에는 물 되지요. 그러면 반응물하고 생성물 원자수 같도록 수소 원자 넷, 산소 원자 둘, 산소 원자 둘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연료 전지가 활용되는 분야 두 가지요. 더 할까요? 일단 수소 자동차.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 대형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소형으로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앞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죠. 연료전지가 화력발전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 비교해서 설명하래요. 화력발전은 열에너지가 일단 화력발전은 연료에 있는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를 또 수증기의 운동에너지로 또 터빈의 운동에너지로 그리고 요거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을 하죠. 에너지 전환 과정이 많네요. 근데 연료전지는 화학에너지가 바로 전기에너지로 바뀌죠. 에너지 전환 과정과 비교하니까 전환 과정이 많지 않아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확인 좀 해볼까요? 연료전지가 활용되는 분야
지금 실제 기술은 모르겠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를 좀 보죠. 연료전지가 활용되는 분야. 여기 있네요. 자, 뭐 실제로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뭐 그 개발 단계인지 꿈인지 희망인지 실제인지는 상관이 없고요. 연료전지 이용 어디 이용되는가? 대형 연료전지 발전소,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짓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이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전자제품에 이용된다고 외우세요. 실제인지 연구 중인지 모르겠지만, 대형 연료전지 발전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대형 연료전지 발전소,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휴대용 전자제품에 이용됩니다. 그리고 내신 만점 문제 10번까지 풀었고요. 실력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요, 수소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거 찾으라는데요. A가 플러스 극이다. 여기에서 그 수소 이온이 가고요, 전지가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전지가 가는 쪽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전지가 들어가는 쪽이 플러스 극이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라고 약속을 하죠. 라지 A는 마이너스 극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라지 A는 마이너스 극이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환원된다. 이게 우리 산화환원 했죠. 산화환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얻으면 산화, 잃으면 환원. 그리고 전자를 반대로,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산소가 전자를 얻거든요. 이쪽 플러스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 이쪽으로 와서 얻죠. 전자를 얻게 돼요. 그러면 환원된다. 괜찮습니다.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 방향이고요. 전자는 전해질을 통해 이동하는 건 수소 이온이고, 전선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3번. 1번에 3번. 2번입니다. 가랑 나는요, 수소연료전지랑 화력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 얻는 과정입니다. 화력발전소, 수소연료전지, 화력발전소.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죠. 에너지 효율은 단계가 크지 않아서, 많지 않아서 그냥 화학에너지에서 바로 전기에너지로 가니까 가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소음과 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정도는 수소연료전지가 더 적어요. 화력발전소보다. 나는 공통적으로 열에너지 단계가 없죠. 수소연료전지는. 그래서 공통적이진 않습니다. 3번 이었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력발전 하고요, 파력발전의 원리를 나타낸 겁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조력발전,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조력발전, 우리나라 서해안이 더 동해보다 적합합니다. 그 조수간만한 차가 크니까요. 나는 대규모 발전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근데 나는 대규모 발전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가능하거든요. 크게 넓게. 근데 특정 지역에서만 하니까 요거는 소규모 발전이 가능하다. 요게 장점이에요. 요거는 조금 파력 발전 때문에. 가는 발전량이 일정하고 나는 발전량의 변동이 크다. 일정하다. 변동이 크다는 맞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정하다라고 해야 될지, 좀 일정하진 않아요. 계속 쭉 나와야 되는데, 밀물 들어왔다가 썰물 빠질 때만, 그때만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일정하지는 않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립 때는 간조 만조 차이가 클 거고, 그리고 조금일 때는 간조 때랑 만조 때 해수면 높이 차이가 작을 거고,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파도는 발전량의 변동이 큰 거 맞고요.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으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3번이었고요. 이상하게 어렵네요. 애매하게 어렵네요. 자, 차라리 푸는 거면 계산하는 것도 제가 잘 못하다 보니까 한번 해보죠.
친환경 에너지 도시 설계할 때 환풍기, 삼중 유리창, 전기 자동차 충전소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네, 아까 열 교환기 부착한 환풍기라고 하였습니다. 네, 날을 이용해서 삼중 유리창은 이중보다 단열이 잘 되겠죠. 열 손실을 줄이되 채광을 위해 창을 넓게 만든다. 와우, 최고인데요. 자, 달을 이용해서 다른 도시에 있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받아 뭔 소리죠? 다른 도시에 있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받아, 아니요, 전기 자동차 충전소는 여기서 충전을 해야죠. 네, 여기서 굳이 다른 도시에 있는, 그리고 지금 뭐 화력발전, 원자력 발전도 아니고 친환경 에너지 도시죠. 예, 이 동네에서 뭐 태양광 발전이든 아니면 수소 채워넣든, 예, 네, 여기서 해야죠. 별로 이렇게 효과적인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도시에서 발전한 거 가져오면. 그러면 4번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정리네요. 여기가 이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 여기 끝이 보이는군요. 단어 좀 해볼까요, 같이? 빨리빨리 하죠.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송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저항에 의해 전기에너지 일부가 손실되는 건 열에너지로 변하는 거고요. 손실 전력은 I0 제곱 R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송전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이요.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고전압으로, 높은 전압으로 송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력 손실을 줄이려면 전압을 높이고 전류를 줄이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 저항을 줄이고요. 네. 그 방법이 일단 똑같은 구리를 쓴다면 전선 굵기를 굵게 해서 땅에 묻는 거, 지중화석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태양에너지 좀 볼까요?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태양에너지는요, 핵반응 후 질량 합이 핵반응 전보다 줄어들 때 질량 차이를 질량 결손이라 그래요. 질량 결손. 그리고 네.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태양의 비대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고요. 풍력 발전입니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연료전지 최종 생산물로 물만 만들어지죠.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요. 해양에너지 파력 발전하고 밀물 썰물 때 생기는 해수면 높이차 조력 발전입니다. 네. 그리고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연결한 코일과 막대 자석으로 전자기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세집니다. 자석의 N극을 멀리 할 때 가지마 이렇게 되거든요. 코일의 왼쪽 부분은 S극이 되고요.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오지마가 돼요. 그러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왼쪽으로 가도록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싸 쥐시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나오는데요. A 저항 B로 가네요. 3번이었고요. 2번입니다. 자전거 전조등에 사용되는 소형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자전기 바퀴 돌릴 때 발전기 내부의 연구 자석이 회전하면서 전자기 유도 때문에 코일에 옛날 자전거가 그렇죠. 요새 그냥 LED 그냥 배터리 넣어가지고 끼워두고 있는데 핸들 쪽에다가 옛날에 신사용 자전거에 다 이거 있었어요. 저 되게 옛날 사람일 것 같아요. 전자기 유도였습니다. 옳지 않은 거. 연구 자석이 회전하면서 코일의 유도기 전력 단위 볼트입니다. 유도되는 전압이 생기고요. 연구 자석의 회전에 의해 코일의
유도 전류 생겨요. 뭐 같은 얘기죠 지금. 전압이 생기니까 전류도 생깁니다. 전조등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직류가 아닙니다. 교류예요. 전자기 유도에서 발생되는 전류는 교류 전류입니다. 2번에 3번. 3번입니다. 이거 좀 생각을 해야 되나? 일정한 전력 P를 송전소를 통해 가정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송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한 열에 의해 최종적으로 손실되는 건 열에너지 형태로 손실이 됩니다. 전압을 100배 높여 송전하면 전력이, 이거 외우세요. 전압을 n배 높여서요. 그러면 송전 전류는 n분의 1배가 되고요. 손실 전력은 n 제곱분의 1배가 된다. 그냥 외우세요. 그럼 1만 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됩니다. 송전선에서의 전력 손실을 줄이려면 굵기가 굵은 송전선을 써야 저항이 작아져요. 그래서 1번. 3번에 1번. 4번입니다. 변압기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변압기 구조를 나타내는데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에 많이 감았네요. 변압기 식을 하나 써놓고 할까요? 1차 코일 전력과 2차 코일 전력은 같다 부터 시작합니다. 1차 코일 전력 VI, 2차 코일 전력 VI. 전압끼리 전류끼리 이항을 시켜보죠. 그리고 전압은요 감은 수에 비례합니다. 이게 변압기 공식이었죠. 일단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써놓고 보죠. 감은 수의 비가요. 아이고야. 네, 잘못 눌렀어요. 감은 수의 비가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 감은 수의 비가 1대 2네요. 200대 400. 그럼 전압의 비도 110V면 220V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력이 220W, 얘도 220W. 예,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이용해서 전압 변화시키는 거고요. 여기 교류 전류 흐르니까 오지마, 가지마,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2차 코일 전압이 220V이고요. 전력은 같습니다. 220W. 3번. 자, 뭐 굳이 식은 필요 없었군요. 5번입니다. AB에서 지역 A랑 지역 B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송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항이랑 전력이랑 송전 전압을 나타냈습니다. 손실 전력이 같대요. 손실 전력이 같군요. 그러면 저항 얼마일까?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좀 써볼까요? 손실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I0 제곱 R로 구하게 됩니다. 송전 전류 제곱이랑 송전선의 저항이요. 이렇게 구하는군요. 그러면 전력 같다 그랬으니까, 손실되는 전력 같다 그랬으니까 A 지역과 B 지역의 손실 전력이 같다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죠. 전류 없는데요. 뭐 오매 법칙으로 넣어보죠. 여기 전류 얼마일까요? 여기 전류 IA는 그냥 R분의 V 하면 되겠죠. 예, R분의 V. 자, 그러면 그냥 IA라고 할까요? IA 제곱 R이고요. 그리고 IB 미지수가 너무 많나요? IB 제곱 BR이고요. 이렇게 되면 미지수가 너무 많네요. 그러면 이 송전 전력으로 가야 돼요. 송전 전력으로. 송전 전력은 송전 전압 곱하기 송전 전류거든요. 그러면 여기 송전 전류를 전압이 있으니까 이걸로 가면 되겠네요. 송전 전류를 V0분의 P0라고 나타낼 수도 있어요. 손실 전력을 V0분의 P0 제곱 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하지 말고 자, 뒤에 식으로 좀 해볼게요. 바로 이렇게 잘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딴 생각하고 몇 개 조건 쓰지 않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 보실 때 시간은 충분해요. 몰라서 못 푸는 거지 시간은 충분합니다.
자, 이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 V분의 P 제곱 R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 손실 전력은 전압이 V분의 2P 제곱 RP라고 해보죠. 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제 얘를 정리 좀 해볼까요? V분의 V제곱분의 P제곱 R, 얘는 V제곱분의 4P제곱 RP이죠. 없애주면 어떻게 되나요? 저항이 4대 1이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4분의 1R, 4분의 1R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1R A 저항의 4분의 1값이었고요. 6번입니다. 태양에너지가 생성되는 핵반응이에요.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에너지는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가지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이 됩니다. 핵반응 전후 전체 질량의 합이 보존되면 안 되죠. 질량 결손이 일어나야 돼요.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환과 순환 대부분의 원인이 됩니다. 예, 거의 대부분이 태양 에너지로 기인합니다. 3번이었고요. 7번이요.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서 일으키는 에너지 전환과 순환에 대한 설명 옳은 건데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고 맞아요. 기상현상이 원인이 됩니다. 맞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그래요. 우라늄의 핵에너지로 아니요. 이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아니더라도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화학 에너지 형태로 포도당이 저장되고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맞아요. 예, 7번에 3번, 8번입니다. 18세기 1700년대 이후에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뭐 석유, 석탄, 뭔지 모르겠네요.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에너지원. 제가 석유인지 석탄인지 모르겠으니까 화석연료라고 할까요? 화석연료로 하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석유, 석탄 이렇게는 안 물어볼 거예요. 태양전지에서 여기 태양전지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가 있으면 N형 반도체에다 빛을 쪼여줘요. 그러면 광전 효과, 금속에다 빛을 쪼였을 때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 효과를 활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빛만 쪼이는데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유지 보수는 쉽다고 하네요. 뭐 이렇게 모듈 정도로 바꾸면 되니까. 반도체에 빛을 비추면 자유전자가 생기고요. 태양전지의 설치 면적에 관계없이 많은 양의 아니죠. 면적에 관계없지는 않죠. 면적이 넓어야 많은 양의 전기에너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9번에 5번이었고요. 10번입니다. 핵발전소의 원자로 안에서 우라늄 원자핵이 핵분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핵분열, 핵발전소 맞는 거 찾으래요.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우라늄 원자핵의 화학에너지다. 아니 이거 음식물 연료 배터리 안에 있는 거를 화학에너지라고 하고 우라늄 원자핵 내부에 있었던 에너지는 핵에너지라고 합니다.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감속제. 이게 저속 중성자가 부딪혀야 그 반응이 일어나요. 여기서 튀어나오는 건 고속 중성자거든요. 그러니까 감속제가 고속 중성자를 저속 중성자로 바꿔주면서 이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나도록 해줍니다. 연쇄 반응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중성자를 흡수하는 게 제어봉이에요. 그러니까 감속제는 핵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제어봉은 핵분열 반응이 좀 적정한 속도로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반응이 증가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증가시키는. 감속제는 증가, 반응을 좀 증가, 동력, 제어봉은 반응을 좀 진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니은디귿 5번, 10번이 5번이었습니다. 11번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발전 방식을 나타냈습니다. 화력, 태양광, 풍력, 핵발전이요. 잘못 연결한 거. 소음은 저기 풍력발전의 특징입니다. 풍력발전. 11번에 1번. 소음은 풍력발전 하시면 돼요. 신재생 에너지하고 상관없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신재생. 요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에요. 조력발전,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거 다 재생이거든요. 풍력, 파력, 조력, 태양광 다 재생인데 이건 지금 쓰고 있으니까 신에너지도 재생에너지도 아닙니다. 핵발전은.
그러니까 저 핵발전이 지금 핵분열 발전이요. 수소 연료 존재를 나타낸 겁니다.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지요. 플러스 극에 공급된 수소는 전자를 잃고 산소를 얻었다 전자를 잃었다. 예, 산화입니다. 그럼 잠깐만요. 아이고야. 낚였네요. 수소가 전자를 잃는 건 맞죠. 그럼 전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극이에요. 여기 플러스 극이고. 아유, 낚였네. 마이너스 극에 공급된 수소입니다. 아, 나 이 산화환원에서 답이 뭔가 틀어지거나 제대로 주거나 할 줄 알았는데, 예, 마이너스 극. 예, 여기 마이너스 극이에요. 최종 생성물은 물이니까 환경오염을 거의 일으키지 않고요. 최종적으로는요. 그 이전 과정 말고 수소이온은 도선을 통해가 아니라 전해질을 통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2번, 13번에 2번이었고요. 14번입니다. 그린 나는 해양에너지, 요거 조력발전이고요. 요거는 파력발전이고요. 공통점, 옳지 않은 거. 자원 고갈력량 높죠. 많은 양, 자, 조력발전이 많은 양, 파력발전은 안 많은 양. 이렇게 좀 소규모로. 예, 옳지 않은 거 2번이었고요. 15번입니다. 에너지원으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 ABC입니다. 연료전지발전, 조력발전, 지열발전인데요. ABC에 해당하는 거 어디 보자. 에너지원에서 증기, 터빈, 발전기, 전기에너지로 가는 거, 요거는 증기 만드는 거는 지열발전밖에 없고요. 그리고 C, 에너지원이 바로 터빈을 돌리면 발전기, 요거는 조력발전일까요? 그러면 에너지원에서 바로 전기에너지, 요건 연료전지 발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어느 친환경 에너지 도시의 에너지의 관리 시스템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오수 정화해서 예, 화장실에 활용하고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금 석유석탄이 없죠. 이 전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열병합 발전으로 나오네요. 그럼 화석연료가 지금 사용하지 않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소에서 아니죠. 석탄소가 가면 그거 화력발전이에요. 열병합 발전소는 이렇게 폐기물, 쓰레기를 태웁니다. 옳지 않은 거 3번이고요. 마지막이군요. 자, 고난도 문제 보겠습니다. 코일 위에 가만히 놓은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고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자석은 코일의 중심 축상에 있는 P, Q를 이렇게 쭉 지나고 있어요. 옳은 거 찾아보죠. 자석이 P 지날 때, Q 지날 때 자기를 P 지날 때는 오지마 그러죠. Q 지날 때는 가지마 그러죠. 방향 같습니다. 위로. 이게 청력이냐 인력이냐 생각해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위에는 청력이 밑에는 인력이잖아요. 근데 방향을 물어봤으니까 위로입니다. 자석이 P를 지날 때, Q를 지날 때 검육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 같다. 여기 P를 지날 때는요, 오지마 SN이고요. 그리고 Q를 지날 때는 가지마 S, 극이 바뀌죠. 그럼 유도전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고요. 자석이 P에서 Q 지나가는 동안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됩니다. 예. 그 위치 에너지가 싹 다 운동 에너지로 되는 게 아니라 감소를 하죠. 그 감소한 만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1번에 1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회전할 때 전기가 생성되는 발전기 원리. 발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옳은 겁니다. 가에서 다까지 코일 면적 회전할 때, 가에서 다까지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기장이 코일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요.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코일의 전류가 흐릅니다. 라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반대. 나는 지금 늘고 있거든요. 늘지마 하면서 자기로서 잃게 되니까 여기가 N, 여기가 S, 전류가 이렇게 돼요.
여기는 라는 줄고 있거든요. 줄지마. 그러니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 그럼 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잠깐만요. 요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헷갈린다. 여기 파랑이 아래쪽이 A, 파랑이 위쪽이 B, B, A예요. 그러면 A에서 B로 전류가 흐르다가 지금 B에서 A로 전류가 흘러요. 그럼 반대네요. 좀 헷갈리네요. 네, 4번. 2번이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 어서 오세요. 나 문제 두 개만 좀 풀게요. 그린가는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주상변압기를 나는 주상변압기 회로를 나타낸 겁니다. 송전선 저항은 R이고요. 주상변압기 1차, 2차 코일 가문수는 N1, N2입니다. 갑자기 학생이 와서 당황스럽네요.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지금 전압을 변화시키는데 주상변압기면 주택가죠. 가정용이면 이거를 전압을 다운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1차 코일이 더 많이 감아야 합니다. 전류의 세기는 안 같죠. 전압이 달라지면 전류의 세기도 달라져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증가하면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증가한다. 가정에서 전력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송전선에도 많이 오면 같은 비율로 손실이 되더라도 손실되는 양이 증가하겠죠. 4번. 3번이 4번. 이거 디귿은 당연한 이야기였죠. 자, 4번입니다. 핵융합 반응과 핵분열 반응의 예입니다. 핵융합이고 핵분열이고요.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요. 태양에서는 수소 원자핵 4개고요. 여기는 중수소, 3중수소 쓰고 있죠. 저거는 이제 태양이 아니라 핵융합 발전 할 때 핵융합 발전. 자, 나에서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속제 써야 됩니다. 저속 중성자가 부딪혔을 때 우라늄이 바륨 크립톤으로 핵분열을 하거든요. 이때 고속 중성자 나와요. 이걸 저속으로 해줘야 감속제를 써서 저속 중성자로 해줘야 반응이 계속 일어납니다. 나에서 핵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질량의 합은 같을 리가 없죠. 반응 전보다 반응 후의 질량은 줄어들어요. 질량 결손 때문에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화되는 거죠. 2번, 4번의 2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답안지 양호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